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국학 교육이 아이들의 두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사실은 교육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고, 그중에 특히 우리 역사 교육이라든지 국학 교육이 정말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국민들에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사를 잘 모르는 아이와 역사를 진짜 알고 역사를 공부하는 아이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의 그 대학원에서 답사를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어떻게 사진이 좀 멋있나요? 중국 홍산문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홍산문화 중에서도 그 성자산이라고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그러니까 단군조선 시기에 아주 높은 산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산인데, 거기에 제단입니다. 여기서 그 돌이 둘려져 있고 제사도 지내고 성곽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단군조선 시대에 아주 유명한 유적입니다. 이런 유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이제 5월에 기회가 돼서 그 내몽고 지역, 지금 몽골 바로 밑에 중에 동북 지역 끄트머리쯤 되는데, 거기 가면 선비족, 옛날에 고구려하고 크게 한번 전쟁을 일으켰던 선비족의 발상지입니다. 동굴이 굉장히 큰데,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동굴 이름이 알선 동굴이에요. 여기서 선비족의 탁발 선비가 하늘에 제를 지낸 곳이고, 거기 제문도 탁본 그 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밌는 것은 여기 앞에 조그마한 시냇물이 하나 흐르는데, 물이 굉장히 찬데 그 이름이 아리아입니다. 아리아, 아리수. 그 멀리 그 선비족 골짜기 아주 깊은 거기도 알선동굴과 아리아가 있다는 걸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이 거기서는 오른춘족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이정표는 도로 이정표는 전부 요 밑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아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 문화, 아리랑의 문화가 여기까지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역시 그 요서지방 중국 홍산 문화의 어떤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우화량 그 여신묘가 발굴된 곳인데, 그 단묘총이라고 해서 제단과 화단과 무덤이 지금부터 한 5,500년 전에 나온 겁니다. 굉장한 센세이셔널한 유적인데,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 얼굴상 저거는 신상인데, 신상은 이거 흙에서 이렇게 출토가 됐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걸 자기들 유적이다, 중화민족의 조상신이다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사문화박물관에 가는, 우화량 역사박물관에 가면.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향로가 있어요. 대형 향로가 있고, 또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오른쪽 밑에 사진에 보면 방석이 있어요. 방석을 왜 놨을까? 그것도 방석이 몇 개 있냐 하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현지인으로. 중국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입니다. 종교를 인정하지도 않고 숭배하지도 않고 오히려 종교를 마약으로 취급하지만, 어떤 역사적인 콘텐츠를 자국의 중화민족의 우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알린다는 거예요. 종교를 마약으로 취급하는데 앞에 향로를 놓고 방석을 놓고 이게 중화민족의 문화라고 홍보를 한다는 거죠. 사실은 홍산 문화는 한중일 그 동양 문화의 어떤 공통된 문화라고 보는 것이 무난하고, 우리 문화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그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국경 지역인데, 오소리강이라고 그 아무르강 지류인데, 거기 가면 이제 요즘 중국의 사회 문화가 보면은 그 시내에도 보면 다니다 보면은 이런 홍보성 문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운동 할 때 뭐 자주 뭐 건설 뭐 겉면 자주 하듯이 부강, 민주, 문명, 화해, 자유, 평등, 공정, 요즘 어떻게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네, 이런 걸 주장하는데,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무엇이고 평등은 무엇이고 공정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산문화보다 더 오래된 옥기가 나오고, 세계적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옥기, 가장 오래된 옥기, 그리고 고급 옥기가 나온 곳인데, 또 군사 기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네, 현재 중국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거고요. 네, 이 사진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홍범도 장군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독립운동가죠. 봉오동 전투에서 아주 큰 공을 세우신 분이고, 이때 참전한 군인들이, 제가 독립운동사는 사실 잘은 모릅니다만은 알고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흥무관학교라고 인재들이, 군인들이 이 전쟁에 참전해서 일본을 상대로 정말 통쾌한 승리를 이뤘는데, 문제는 이것은 분명 역사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가 역사로 끝나야 되고 교훈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역사가 정치가 되고 외교가 되고 국방이 되고 그런 현실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공정도 역사지만은 홍산문화 역사를 역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치로 중국 민족의 중화민족의 우수성, 단일민족이라는 그런 단일민족이 아니고 최고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역사가 아닌 정치가 되고 외교가 되고 국방이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하느냐 할 때 역사는 과거에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게 역사고 외교고 국방이고 그게 독도 문제고 동북공정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홍범도의 역사도 사실은 역사로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지 이거를 정치적으로 관점에서 보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자녀가 있을 경우에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학부모들이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예를 들어 가지고 너는 공부만 잘해, 공부만 잘하면 돼, 내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공부나 해,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남들한테 뒤처지면 안 돼, 1등 해야지,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돼, 스카이대 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프로나 될까요? 그런 교육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고 자신감이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 그리고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는 의지가 강한 사람,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오늘 잠을 1시간 더 잘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결혼을 할 때는 이 사람을 선택할까 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과연 그 선택을 하고 행동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선택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냐는 거예요. 영어, 국어, 수학이 아니고 정말 너는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이제 뇌교육이고 국학인데 결국 핵심은 우리 뇌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 일대에 이 지구에 한 번이라도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질문. 여기 있는 국학 회원분들은 잘 아실 테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보통 사람들은 나라는 게 보통 이제 내 눈에 보이는 내 몸을 나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죠. 그죠? 근데 우리 민족은 다행스럽게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민족의 노래 아리랑이 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그것은 나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여기서 나라는 거는 이 몸뚱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 아니면 나의 진정한 가치, 그 가치를 버리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덧없이 간다. 심리라는 거는 열십자,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만나는 곳, 영혼이 완성되는 걸 뜻한다고 하는데, 그런 인생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 허무하게 간다는 거죠. 그걸 수천 년 동안 우리 한민족은 아리랑 노래를 통해서 불러왔죠. 나를 깨닫는 즐거움이다 해서 굉장히 그 한많은 여인의 가슴 아픈 그런 스토리가 아니고 나를 깨닫는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뇌교육에서는, 국학에서는 과연 내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심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나, 그 다음에는 에너지나, 기죠, 기. 세 번째는 정보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모르면 나를 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현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알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몸나와 에너지나, 그리고 정보나, 정기신이라고 하죠. 피지컬, 에너지, 스피리추얼 바디인데, 이 세 가지를 알 때 그 몸과 마음과 정신이 조화로운 사람, 현대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뇌교육에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뇌교육이 세계화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핑크라든지 BTS라든지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근데 인기란 말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람의 기운, 대중의 기운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인기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한국 선도에서는 천기가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
이거는 이제 선도 수련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면을 바라보고 호흡 수련을 하고 길을 느끼고 천기를 알게 되는데, 우리 한민족은 이런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작은 나도 있지만은 이 작은 나가 좀 더 큰 나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큰 나는 이제 주변의 이 사회, 가족, 사회, 민족, 그리고 지구까지. 나라는 글자는 하나지만은 그 속에는 그 사람에 따라가 크기가 무한대로 커질 수도 있고 진짜 바늘만큼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교육과 국학에서는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교육에서는 이런 교육을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감이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네,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너무나 유명한 말인데, 우리가 과연 우리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우리 학교에서 얼마나 역사 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느냐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역사 속에는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고 자부심 느끼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정말 나라가 망하고 식민 지배를 받고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아는 게 아니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역사를 아는 사람과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정유재란까지 7년 동안 거의 나라가 초토화되고 임금이 압록강까지 도망가서 겨우 살아남아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는데, 과연 그 역사적인 임진왜란의 역사적 교훈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반성을 했느냐? 그래서 유성룡 선생이 징비록이란 책을 지어서 이걸 반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하지 말자. 역사적인 교훈을 얻자지만은 40여 년 뒤에 다시 병자호란, 이번에는 북쪽에서 거의 오랑캐 진족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거의 우리는 무방비 상태였죠.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당하게 되는데, 잠실에 가면은 삼전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조그마한 비석이 하나 있는데, 삼전도에 비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인조가 거기서 머리를 3번 땅바닥에 쳐서 피가 흐르고 머리를 9번 구부려서 절을 했다는 그 비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가서 정말 애들 데려가서, 우리가 정말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교육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통해서 교훈을 안 얻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안타깝게도 결국은 또다시 일본에게 나라가 멸망하죠. 그리고 아직까지 해방은 되었지만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광복이 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광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한민족의 정신이 광복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의 본 주제인 역사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 이봉자 박사라는 분이 그 논문을 쓴 게 있어서 거기서 참조를 했는데요. 역사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 역사 교육의 목적은 과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현재를 바르게 인식하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죠. 현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역사 교육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유구한 전통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에 대한 역사를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진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왜 그 사건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걸 비판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통해서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과거의 요구한 전통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는 하나의 목적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역사 자체가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지만은 교육의 수단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이라는 게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내가 어떤 존재다, 어느 집안의 누구누구의 자손이고 대한민국의 자손이고 당군의 자손이다, 이런 자기 존재를 인식한다는 거죠. 역사를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체감을 형성한다는 거죠. 특히 어린아이들은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근데 과연 역사도 교육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이런 것을 과연 교육이 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자신의 뿌리, 근원을 이해함으로써 자아 존중감을 발달시킨다. 교육학에서, 제가 교육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역사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미래 방향성, 내가 누구라는 거, 자아 존중감, 이런 모든 중요한 사실들이 역사 교육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제 해결 능력. 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말 중요한 것들을 역사 교육을 통해서 그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된다는 거죠. 네, 시간 관계에서 이거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국학원에서는 그 각 지역 국학원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도 매년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설문지를 봤는데 2021년, 2022년 설문지를 제가 받아가지고 이거 통계낸 걸 한번 봤어요. 보면 그 위쪽에 있는 게 사전 교육하기 전이고 밑에 있는 도표가 교육 사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교육하기 전에는 우선 설문 주제를 보면 나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개성 발전시켜온 선조들이 자랑스럽다. 두 번째는 나는 남한과 북한이 평화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문을 하니까 매우 그렇다가 교육하기 전보다 교육하기 후가 훨씬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엄마한테 밥 투정하고 공부만 하던 아이가 이런 우리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역사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거죠. 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유태인의 역사교육은 정말 철저하기로 유명한데 어릴 때 태어나면 바로 유대인 랍비를 통해서 의식을 치르고 5살이 되면은 자기들 히브리어를 가르친대요. 우리 5살 되면 영어 교육 시키기 바쁠 것 같은데 얘들은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자기들 전통 문화가 그만치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2차 대전 때 그 학살당한 거 그걸 치열하게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이건 미국에 있는 유대인 역사박물관이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끄러운 역사, 치욕스러운 역사라도 철저하게 교육해서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그러한 교육을 얼마나 시키고 있는지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만주에 있는 신흥무관학교 여기 보면 이혜영 선생 있죠. 이 가족 가문에서 돈을 대서 전 집안 돈을 탈탈 털어서 세운 신흥무관학교인데 거기서 군사훈련을 하는데 낮에는 농사를 짓고 군사훈련을 하고 밤에는 역사교육을 했다는 거죠. 군인들이 군사훈련만 하면 되지 유격훈련을 하고 총 쏘는 것만 하면 되지 왜 그 바쁜 시간에 역사교육을 시켰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죠. 총 쏘고 유격전을 하는 거는 어떤 육체적인 전투 능력이라면 전투력의 핵심은 정신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정신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 신학문관학교 독립군들은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고 배달의 자손이고 단군의 자손이라는 것을 정말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전투력을 배가시켰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군인들이 군대에서 그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역사교육을 해야 전투력이 향상을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학은 사실 국학이기도 하고 내교육인데 그 핵심이 그 한민족의 경전 참전개경에 있습니다. 강제인의 신이라고. 이미 우리 모두의 뇌에는 태어날 때부터 신, 즉 하나님이 내려와 있다. 이미 완성된 존재라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가 아리랑 민요 속에 그리고 참전개경 속에 우리 국학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된 그 국학이 현대화시킨 것, 새롭게 한 것이 내교육으로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호시탐탐이란 말 들어보셨죠? 호랑이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탐탐 노려본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그 경제적인 어떤 위협, 군사적인 위협, 그리고 일본의 너무나 잘 아시는 독도 있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런 여러 가지 한반도가 이제 놓여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우리 현실이 정말 우리의 홍익인간 정신을 모르니까 그냥 없애자 이렇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제대로 지키고 정말 남북이 통일시킬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러한 정신으로 정말 그런 의미에서 국학원과 국학교육 그리고 내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역사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지금 현재를 바로 인식하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오늘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른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역사교육을 통해서 특히 국학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국학교육 또는 역사교육을 통해서 나만 아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사회, 그리고 나아가서 민족, 우리나라와 지구까지 크게
살필 수 있는 그런 큰 나로 의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